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기 시니어였다가 이번에 오비가 된 컴퓨터학과 김채연이고요. 아마 저번 학기에 그 모멘텀 들으셨던 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에 새로 들어오시는 시니어 분들께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릴 겸 해서 발표를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제 주제는요, Segment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요 논문에 관련해서 그 전까지 나왔던 세그멘테이션의 트렌드 같은 것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어떤 건지에 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기 그림 보시면 사람이 세 명이죠. 이 세 명이 똑같은 클래스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멘틱 레이블에 관한 마스크를 찾는 그런 태스크고요. 뭐 인스턴스에 관련된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요. 각 픽셀별로 이게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모델 구조로 보통 해결을 합니다. 이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고요. 또 다른 세그멘테이션으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 3명이 다른 레이블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각의 개체를 구분하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그런 모델 구조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건 픽셀 단위로 하기는 어렵고 어떤 마스크를 이제 바운딩 박스나 오브젝트 프로포절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마스크 베이스드 된 방법론들로 보통 해결을 하고요. 파노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두 개를 적절하게 믹스한 형태인데요. 인스턴스 외의 것들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처럼 다 분류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시멘틱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적절하게 혼합을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기본적인 세그멘테이션이고요. 요즘 트렌드는 조금 더 발전을 했어요. 여기에서 단순히 이 태스크를 나눠서 각각 해결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구조가 모든 세그멘테이션 방법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가져왔는데 DETR이라는 모델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바운딩 박스를 찾는 태스크를 하는 모델인데 이거를 이제 마스크 모양까지 예측하도록 확장시킨 모델이 마스크 투 포머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구조는 저렇게 생겼고요. DETR 모델 구조를 아시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구조가 제안이 되었었고 옆에 결과를 보시면요. 진한 분홍색이 이 마스크 투 포머라는 이 모델 하나로 각각의 태스크를 수행해본 결과인데요. 그 나머지 두 개,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그멘테이션에 특화된 모델에 비해서 더 잘 나온 경우도 있고 뭐 웬만하면 다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아키텍처가 유니버셜하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하는 이런 연구 방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는요. 제로샷 오픈 보캐블러리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하나로 묶었는데 제로샷이라는 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클래스를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태스크거든요. 이런 연구들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존의 세그멘테이션과 조금 큰 차이라고 한다면 클립이라는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적이고 시멘틱한 정보가 있어야 이거를 세그멘테이션 할 때 이 레이블이 어떤 뜻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좀 대표적인 모델 두 개를 또 들고 왔는데 오픈세그하고 제그포머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 자세하게 설명은 좀 생략을 해보고요.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뭐 오픈세그 좌측에서는 워드 인코더라는 것들이 이제 클립을 이용한 인코더를 사용해서 언어적인 정보를 활용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도 역시 클립 인코더에서 클립 학습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 텍스트 인코드하고 이럴 때 클립의 어떤 비전 랭귀지 얼라이먼트 이 지식을 사용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냥 이미지만 주고 여기에 있는 거 모든 걸 다 세그멘테이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결과물들 보시면 그냥 모든 픽셀들을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결과물들만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세그멘테이션 해낼 수 있는 방향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인풋을 받는 프롬프트가 함께 존재하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쪽에서 뭐 페인터라는 모델도 있고 쌤이라는 모델도 있는데 아마 세그먼트 애니띵 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화제가 됐던 모델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뷰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고요. 자세하게 보시면 뭐 포인트나 뭐 바운딩 박스 아니면 뭐 스크리블 같은 영역 또는 텍스트를 받아서 요거에 맞는 부분을 잘 세그멘테이션 해라 하는 태스크를 풀어냅니다. 네, 요게 벌써 작년 초반에 나왔던 건데 엄청나게 이 후속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성능이 엄청 좋은데요. 어떻게 풀었나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지 인코더를 일단 이미지를 인베딩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되게 가벼운 가벼운 프롬프트를 인코딩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마스크를 디코딩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눠서 프롬프트를 받아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가위를 세그멘테이션 해내는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또 특징적인 게 세 가지 마스크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용자가 노트북에 화면에 점을 딱 찍어서 이걸 세그멘테이션 해줘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노트북 전체를 세그멘트 하는 걸 수도 있고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 화면만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롬프트를 받았을 때 사용자의 인풋이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그러니까 딱 시멘틱하게 정확하게 어떤 걸 콕 집어 세그멘테이션 하라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런 모호함이 있어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그래뉴러리티, 세 단계의 스케일로 세그멘테이션 맵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모 저 위에 링크 들어가 보시면 데모 할 수 있는데 진짜 잘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약간 징그럽기도 하죠. 엄청 조그만 것들을 정말 잘 세그멘테이션을 해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세그멘테이션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되게 화제가 됐어요. 근데 여기도 약간의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뭘 세그멘테이션 했는지는 이 모델이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시멘틱한 정보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냥 마스크만 정확하게 뱉어내는 그런 모델이라서 이런 것들 레이블이 붙어있지 않았다는 그런 제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문에서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좀 코드에는 숨겨져 있는 논문에도 좀 숨겨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리미테이션이 있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으로 제안된 모델이 제가 소개하고 싶었던 모델인데요. 여기서 좀 더 가가지고 전지전능하다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SIM이라는 저 모델이 위에 표현되어 있는 모든 태스크를 한 번에 다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소개드렸던 파노틱, 인스턴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도 하고요. 포인트, 박스, 스크립을 다 받고 텍스트나 오디오 프롬프트도 받고 그 다음에 크로스 스타일이라고 한 거 보시면요. 어, 오른쪽에 있는 고양이를 제가 밑에 레프 프롬프트라는 고양이 보이시죠? 고양이 스크립을 해서 얘랑 유사한 데를 세그멘테이션 해줘 했을 때 위쪽에 있는 것처럼 저 도라에몽 고양이 왼쪽에 있는 고양이를 세그멘테이션 해줍니다. 이걸 리퍼링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프롬프트들을 컴포지션 다 같이 줘서 동시에 받아내는 그런 형태의 인퍼런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고요. 제가 이거 처음 발표했을 당시에는 그냥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었는데 2023년 유립스에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은 앞에 제가 소개드렸던 트렌드들 때문에 세그멘테이션 모델이 좀 더 플렉시블해지고 있다. 그것이 트렌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오픈 세그멘테이션 하자고 하는 클래스가 원래는 정해진 셋 안에 있었지만 그게 점점 오픈 버큐블러리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좀 세그멘테이션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겼고 그리고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아니고 인터랙티브하게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가면서 세그멘테이션 하는 트렌드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이걸 한 번에 해결하는 인터페이스는 없더라라는 모티베이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을 만든 심이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게 프롬프트업을 하고 인터랙티브하고 유니버설한 세그멘테이션 인터페이스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도 되게 하는 일이 많아서 복잡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되게 간단한 모델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걸 구현해냈다는 점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 네 가지 프로퍼티 간에서 각각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논문에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요. 여기서
모든 특징들을 좀 한 번에 담는 문장이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에 모든 오브젝트를 시멘틱하게, 그리고 모든 픽셀을 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롬프트 조합에 대해서 모두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리트윈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논문 제목하고 한 줄씩 매치가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 구조를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그 전에 이 연구한 사람들이 전작이죠. 네, 엑스 디코더라는 거를 먼저 선행 연구로 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까 여러 가지 태스크들을 잘 하나의 모델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던 아키텍처고, 이게 되게 성공적인 연구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한 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심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 가지 모델 아키텍처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하나의 모델이고, 밑에 보면은 이게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방식인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너릭한 세그멘테이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리퍼링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벌도 가능하고요. 이미지 캡셔닝도 가능합니다. 근데 보시면 각각의 태스크를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켜져 있고 어떤 부분이 꺼져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하고 어떤 이미지 피처, 그리고 레이턴트 쿼리들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이런 거를 각각의 태스크에 최적화된 조합을 찾아서 이걸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이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잘 돼서 여기로부터 발전을 시켰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이게 저희 지금 소개드리는 CM의 아키텍처고요. 상당히 비슷합니다. 보면은 러너블 쿼리가 따로 있고, 이미지 피처 있고, 텍스트 프롬프트 있고, 메모리 프롬프트 있고, 비주얼 프롬프트 있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뭔가 모달리티나 어떤 프롬프트의 형태 같은 것들을 잘 구분을 해서 각각의 프롬프트로 구성을 해두고, 필요할 때 이런 걸 잘 조합해서 골라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래에 식 세 줄이 있는데요. 저게 거의 작동하는 방식의 다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일단은 일단은 저기에 PT, PV, PM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는 사용자 프롬프트입니다. 근데 첨자가 다르잖아요. PT는 텍스트, 그 다음에 PV는 비전, 그 PM은 마스크, 메모리, 이렇게 세 가지의 프롬프트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이 프롬프트랑 이제 이미지 피처랑 잘 디코딩을 하면 두 가지의 임베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맨 윗줄 왼쪽 괄호에 있는 OHM, OHC가 있는데요. 각각은 세그멘테이션 할 때 결과로 마스크하고 클래스 레이블이 나오잖아요. 각각에 대한 임베딩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걸 나중에 각각 마스크 프레딕터랑 컨셉 클래시파이어에 다시 태우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마스크랑 클래스가 도출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도 이 심 디코더라는 걸 한번 이렇게 태우면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프롬프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요 밑에 있는 조인트 이미지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면요. 세그멘테이션에서 아까 DETR이라는 구조가 트랜스포머 베이스 구조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 쿼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할 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에 이제 내가 세그멘테이션 하고자 하는 것들의 정보를 담아두고 그런 지식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결과로 나오는 애들이 세그멘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쿼리를 러너블하게 하나를 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상황, 제네릭 세그멘테이션, 리퍼링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서 각각의 쿼리에 일단 복제를 합니다. 복제를 하고 각각의 맞는 정보들을 다시 한번 최적화를 해주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래서 네, 러너블 쿼리를 하나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쿼리를 따로 구성을 해준다 하는 점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쿼리를 구성할 때 제네릭 할 때는 그냥 이미지만 들어가도 되지만 리퍼링 세그멘테이션 할 때는 프롬프트 관련된 추가 정보가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할 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텍스트나 비주얼이나 메모리 프롬프트 관련된 것들 사이의 상호작용도 셀프 어텐션으로 반영을 해서 이런 것들을 쿼리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이 모달리티 간에 각각의 태스크에 적절한 프롬프트 조합을 찾고 이런 것들을 주입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사항은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이따가 질문하실 때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구조고요. 여기서 표방하는 네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벌시티이라고 해가지고 다재다능하다 뭐 이런 어, 그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 다재다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구분할 때 비주얼 프롬프트가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프롬프트가 포인트나 박스나 스크리블이나 어떤 뭐 고양이 관련된 레퍼런스 이미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주얼 샘플러라는 애가 이런 것들을 모두 받아주도록 하는 모델이고요. 아까 아키텍처 그림 보시면 네, 여기 파란색 비주얼 샘플러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랑 뭐 비주얼 프롬프트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롬프트들에 좀 로버스트하게 작동하도록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비주얼 샘플러라는 친구가 이 비주얼 프롬프트를 구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프롬프트를 학습을 시킬 때 이게 텍스처럴 프롬프트하고 잘 얼라인이 되도록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가 비주얼 프롬프트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학습할 때 각각의 인터랙션들을 함께 아까 셀프 어텐션 맵에서 마스킹 하는 것처럼 같이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비주얼 프롬프트에도 텍스추얼한 정보가 함께 잘 얼라인이 되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포지셔널인데요. 여러 가지 컨비네이션으로 프롬프트를 줘도 잘 처리하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걸 학습을 시킬 때 쓰는 세그멘테이션 데이터가 보통은 하나의 인터랙션만 포함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른 프롬프트 타입들이 아무래도 그 하나의 조인트 스페이스를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이걸로 모으려고 해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포지션 할 때 좀 더 잘 작동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솔루션으로 낸 게 아까 아웃풋으로 마스크 관련된 인베딩하고 클래스 관련된 인베딩을 따로 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프레딕션을 하도록 해서 이 컴포지션에 관련된 정보를 좀 잘 처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랬고요. 그래서 트레이닝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마스크 관련된 정보, 뭔가 비주얼 관련된 정보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관련된 클래스 관련된 정보를 구분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면은 트레이닝 할 때는 이렇게 각각 하지만 인퍼런스 할 때 그냥 두 개를 컨캐트네이션 해도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신기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뭔가 모델이 알아서 마스크하고 클래스 관련된 정보를 구분을 하도록 학습을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부분이 좀 신기했던 점이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인터랙티브인데요. 사람이 프롬프트를 줄 때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뭐 세그멘테이션 한 번 하고 거기서 다시 마스크나 뭐 포인트를 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단계로 프롬프트를 줄 수 있잖아요. 이걸 위해서 메모리 프롬프트라는 걸 새로 구성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메모리니까 뭐 이름에서도 약간 감이 오시죠? 그 직전의 세그멘테이션 정보를 저장하는 프롬프트인 겁니다. 그래서 직전의 프롬프트에 그 세그멘테이션 됐던 그 부분 영역을 이제 이미지 피처와 크로스 어텐션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메모리에 넣어두고 다음번에 또 기존의 프롬프트에서 추가적인 프롬프트가 유저 프롬프트가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직전의 정보를 사용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이어나가는 이런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모든 프롬프트 조합에 그냥 스크래치부터 처음부터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보다는 직전의 정보들을 기억해두고 사용하니까 좀 더 로버스트하게 작동을 하겠죠. 좀 더 효율적일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한 면을 구현했다고 하고요. 시멘틱 어웨어는 아까도 말씀을 살짝 드렸었지만 텍스트하고 비주얼 프롬프트가 각각 분리되어 있지만 그것들이 셀프 어텐션을 하면서 정보 교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명시적으로 뭐 클래스 레이블에 대한 로스를 따로 구성해서 그거를 따로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이 모델은 시멘틱하게 어웨어한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 측면을 구현을 한 게 SIM이라는 모델이고요. 파이프라인을 보시면 상당히 읽기 싫게 생겼는데 보시면 포워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그 쿼리들 Q가 이제 쿼리들을 이니셜라이즈 된 쿼리들이고요. 그 다음에 PV, PT가 이제 비주얼 프롬프트, 그 다음에 텍스트 프롬프트인 거고 FV는 이미지 피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서 심 디코더를 돌리면 이제 오브젝트 마스크나 클래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전달해줄 메모리 프롬프트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결과적으로 나오고 이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인터랙티브한 세그멘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로스식도 텀이 엄청 많죠. 지금 하나, 둘, 셋, 9개인가요? 네, 9개의 로스 텀을 사용을 하는데요. 요게 파놉틱하고 리퍼링 세그멘테이션, 그 다음에 이미지 세그멘트, 제네릭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세 가지 태스크로 크게 나눠서 로스를 구성하고 이거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웨이트를 조정을 해서 로스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시면 SIM이라는 모델이 이게 딱 유니버셜한 하나의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뭐 제네릭, 리퍼링, 인터랙티브한 세그멘테이션 각각의 성능을 봤을 때 어느 방면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도 그냥 쌤하고 심하고 구분을 했는데요. 쌤이 되게 잘하는 모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하고 아키텍처를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비슷한 성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세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를 좀 보는 결과인데요. 여기 보시면 포인트나 스크리블 같은 거 당연히 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보시면 옆에 시멘틱 레이블이 함께 달려 있죠. 이게 쌤하고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요게 좀 흥미로운 결과인데 이게 어떤 결과냐면 일단 저 애기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보시면요. 저기서 내가 smaller car을 세그멘테이션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세그멘테이션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클래스 정보뿐만 아니라 어떤 시멘틱한 정보를 알고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밑에도 보면은 제일 큰 트랜스포머를 세그멘테이션 해주세요 했을 때 제일 큰 트랜스포머 잘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들 보면은 이런 시멘틱한 결과 그 정보들이 잘 처리가 되는 그런 모델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퍼 이미지 아까 그 도라에몽 세그멘테이션 했던 그런 결과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왔고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에 관한 설명,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의 여러 가지 트렌드를 한 모델에 담았던 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항상 등장하는 프롬프트, 쌤에서부터 좀 시작된 트렌드이긴 한데 사용자의 인풋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그 형태들이 점점 더 다양화되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 있는 연구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좀 어려우셨나요? 좀 중간에 모델 구도 설명할 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긴 발표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